네, 안녕하세요. 엉덩입니다. 잘 쉬고 계신가요? 앞에, 오늘은 어떤 영상 촬영을 앞에 어떤 종목 설명, 자진 상패에 대해서 한 2시간을 찍다 보니까 두 번째 시향을 하다 보니까 좀 진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 시향은 중요한 어떤 그 부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밴드의 꿈나무 오바마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래 설명드릴게요 했으니까 약속이니까 이제 이 부분은 꼭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하신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면 어떤 주시장에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되면 많은 외국인들 자금이 이탈일 것이다. 그래 많이 떠날 것이다. 그래 예상을 하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죠? 한국 시장, 미국 시장 비교를 해보면 미국 시장이 훨씬 안전하고 또 금리도 훨씬 높은데 당연히 떠나는 거 아니냐 이래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식이라는 거는 그죠?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너무 단편적이면 주식이 이래 어렵고 힘들지는 않겠죠. 단편적으로 또 굳이 말씀을 드린다 하면요. 요즘 시중에 가면 금리 그죠? 4% 5%짜리 되게 많잖아요. 상품이. 근데 왜 여러분은 주식시장에서 돈 다 빼가지고 4% 5% 확정금리 그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지 왜 힘들게 머리 아프게 주식을 하세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주식이란 것은 기대 수익률이 대체 얼마만큼일까요? 은행 이자 4% 이상의 기대 수익을 갖고 있는 돈들은 안 떠난다는 거죠. 주식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적이다. 그리고 이래 보면요. 한국 어떤 금리가 지금 이번에 인상을 해가지고 3.25. 국내도 한국은행의 발표 단계 전에는 최소한 우리가 0.5 내지는 0.75 해야 된다. 말이 많았어요.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금리, 그래서 3.25로 끝났죠. 그리고 한국은 12월 달이 없잖아요. 건너뛰고 미국은 12월 달에 하니까 미국이 지금 4.0이니까 지금 현재로는 0.75 차이 나죠. 그런데 12월 달에 그죠?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그 차이만 있지 최소 0.5는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12월 달 되면 미국이 4.5가 되고 우리가 3.25 하면 1.25가 차이가 나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1.25까지 역전되는 저런 거 저도 본 기억이 없네요. 어쨌든 금리 차는 그렇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생각만큼 떠나지를 않는다. 오히려 환율도 반대로 가고 있죠. 그죠?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을 떠나려고 하면 주식시장을 주식을 팔고 그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해서 떠나야 되니까 원화가 약세를 띠고 완전히 요동을 쳐야 되는데 오히려 하향 안정화돼 가죠. 1300, 한 30원대 놓으니까 이거 잘하면 올해 안에 1200원대도 보겠는데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주식시장 어떤 흐름이다. 그러면 국내는 어떻느냐? 그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떤 건설회사,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약간 개념은 틀리지만 부산 경남권은 롯데건설의 인지도가 되게 높아요. 롯데건설이 지금 희청희청하죠. 지금 자금 악화설이 돌고 롯데의 관계 어떤 회사에서 유동성 공급을 막 해주죠. 유상증자 대거 참여하고. 저는 거대한 롯데건설도 지금 희청희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에 지금 휩쓸려 있다는 거죠. 롯데건설이 힘들어진 것은 결국은 레고랜드 파장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롯데건설뿐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요즘 그 네옴시티 테마로 해서 그 중소형 건설 회사들도 막 무더기로 움직이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롯데건설이 힘들다고 자기네 계열사들한테 구원 요청을 할 정도면 웬만한 중소기업 건설회사는 더 힘들 거다. 그런데 시장은 네옴시티 테마라는 이유로 중소형주가 막 급등한다. 그건 역으로 생각하면요. 위기가 발표되기 전에 세력들이 네옴시티로 띄워서 다 팔아먹고 빠져나가고 있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험이 있는 것은 피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어떤 수익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피해야죠.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오늘 급등주, 오늘의 어떤 우량주가 내일은 쓰레기, 똥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롯데건설, 그죠? 저래 잘 나가는 회사가 지으면 완판 했는데 지금은 부도 난다고 희청희청하고 있어요. 그게 주식이라는 거죠. 우리, 그죠? 위메이드. 제가 요즘 어제도 뜬금없는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예전에 위메이드를 작년이죠. 예전다 이거 작년에 위메이드를 여러 주변 지인이나 사람들한테 추천을 많이 해줬어요. 그때가 한 4만 원 이하였어요. 4만 원 이하였는데 이때 이 위메이드가 모바일 게임 미르4라는 모바일 게임과 이후에 미르M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나와요. 그리고 미르4가 리니지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엄청 잘 나갔어요. 매출액도 팍팍 발생되고. 그리고 향후에 이 회사에서 이 코인을 만들어서 이 미르4, 미르M, 이 게임의, 위메이드 게임의 아이템 거래에 이 코인을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면 이거 먹히겠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많이 이야기를 했죠. 이후에 이 회사가 끝없이 올라갔어요. 그제 뭐 한 20만 원 여기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끝없이 빠졌죠. 저는 올라가는 중간에 그냥 이 정도면 적당해 하고 팔아먹고 이제는 코인이 끝나겠다 싶어서 얘를 간종에다가 아예 빼버렸어요. 그런데 이후에 계속 빠졌죠. 어제 보니까 한 3만 얼마였어요. 그런데 그죠? 이순자님 그 기사 올려준 것처럼 어제 한가 갔죠. 위메이드 관련주들 다 갔죠. 한가를 갔어요. 저는 기억도 없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화 와서 물어봐요. 그래서 어쨌든 등록대가 있는 전화니까 그냥 받아봤죠. 뭔 일인가. 그러니까 위메이드 한가 갔다. 안 하냐? 안다. 코인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거 어쩌면 좋느냐? 뭘 어쩌면 좋아? 쳐다도 보면 안 되지. 위험한데. 들고 있대요. 왜? 고점에 가가지고 한 20만 원이라면 20만 원 찍고 끝없이 빠지니까 싸도 너무 싼 거예요. 엄청나게 빠졌으니까. 20만 원짜리가 6만 원만 돼도 엄청나게 싸죠. 6만 원에서 한번 반등 주고 막 들락날락 했어요. 그래서 대략 한 6만 원대 잡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래가지고 물렸다는 거죠. 야, 내가 이야기한 게 언젠데, 작년인데, 지금 와서 뜬금없이. 그럼 내 입으로 거쳐간 모든 주식은 다 내 주식이냐? 무슨 뜬금없이 내 추천주 때문에 망했다 소리가 무슨 헛말이냐? 제가 그래 뭐라 했어요. 그래서 뭐 망하든 말든 네 알아서 할 일이고 두 번 다시 전화하지 마라 하고 제가 끊어버렸어요. 주식이란 거예요. 제가 밴드에서도요. 오늘 이 주식 좋아요, 이 주식 괜찮아요 하고 추천했는데 그게 영원히 우량주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지금 현재 우량주만 쫙 100개 선별해가지고 그 100개만 갖고 놀면 되지. 뭐하러 골머리 아프게 맨날 기업 조사하고 분석하고 실적 보고 해요. 할 필요도 없지. 오늘의 우량주가 내일의 똥주가 될 수도 있는 게 주식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사 회원님들도 지금 이 순간 제가 어떤 주식 좋아요 막 이래 했는데 그게 1년 후에도 뭐 2년 후에도 영원히 좋은 회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매 순간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끝없이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나빠지는지, 점점 좋아지는지, 그걸 체크를 해야죠. 회사에 변화가 생기면 때로는 손절도 해야 되고, 회사가 문제 없으면 하락을 해도 물타기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막 사태가 벌어지니까 저도 어제는 약간 황당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롯데건설도 희청희청한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요, 지금 현재 보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호지성 기사가 나요. 연준의 11월 의사록을 보면요, 거기에서 간만에 재밌는 그죠 단어가 나왔죠. 연착륙이라는 단어가 또 거론되기 시작해요. 그 앞달까지만 해도 일절 언급도 없었어요. 언급도 거론도 안 하던 연착륙이라는 단어가 또 톡톡 튀나요. 저 말은 엄청난 메시지, 희망을 던져준다는 거죠. 연준이 어느 갑자기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할게요 이런 말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그냥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금리를 뭐 동결하겠다 아니면 언제쯤 인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는 거지. 그 말 속에 뭐 올해는 동결하고 내년 2월 되면 인하하고 그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록이든 뭐든 자기가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 안 보였던 11월 의사록에는 연착륙 이 단어가 여러 번 보였다. 그래서 얘네들이 스탠스를 바꾸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그걸 보고 약간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3.25 인상, 미국하고 금리 차가 벌어졌다. 그런데 앞으로 가면 다음 주나 앞으로 외국인은 저 벌어진 금리 차만큼 떠날 것이냐 안 떠날 것이냐 안 그렇다는 거죠. 왜 안 그렇다고 보느냐? 외인들은 뭘 중시 여기냐면요, 시스템이란 거를 되게 중요해요. 시스템. 외인들은 시스템을 중시 여겨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0.25 올렸다, 0.5 올렸다, 0.75 올렸다 여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의 시스템을 보는 거예요. 쟤네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명확해요. 자기 기준이 확고해요. 미국이 뭐 다음 달에 뭐 0.5를 올리든 0.7을 올리든 우리는 0.25야. 왜? 대한민국 기업이 버틸 수 있는 범위는 한 3.25야. 그 이상 과도하게 올리면 이거 부도날 줄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이 정도 수준이야. 확고하게 이야기를 해요. 외국인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이렇다. 그래서 우리는 3.25다. 미국 누구가 뭐 얼마 올리든지 말든지 그건 너희 사정이야. 너희들 그러면 이거 용납 못해? 떠나. 다른 시장 가. 미국 시장 돌아가. 나는 신경 안 써. 우리는 우리 갈 길은 확고하게 이 길이다.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남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고, 주변 사람 눈치 보고, 대통령 눈치 보고, 이래저래 우왕좌왕하는 한국은행장은 필요 없다는 거죠. 오로지 확고부동하게 나의 길은 이거다 하고 딱 중심을 잡아서 가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한국에서 3.25를 금리를 인상하면 저 정도는 기업이 버틸 수 있대. 그러면 버틸 수 있다는 말은 이 시기 동안은 기업들이 그래도 힘들지만 부도는 안 나. 내가 만약 외국인들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롯데건설에 LG건설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놨는데 그 회사가 뻥 부도가 났다. 문 닫았다. 내 투자한 돈이 거지가 됐다. 종이가 됐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불안하죠. 그래서 대거 이탈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장이 우리 경제 체력상 이 정도는 버텨. 그래서 3.25 할 거야. 강하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외인들이 믿는 거예요. 아, 그러면 괜찮은 것 같네. 그러면 일단은 더 지켜볼게. 그래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중국에서 자본들이 오히려 지금 막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 중국의 대표적인 BYD, 요것도 보면 그 워런 버핏이 한 십몇 년 동안 투자한 엄청나게 장투를 고집한 회사였죠. 그런데 요것도 지금 워런 버핏이 팔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중국을 이탈하고 있다. 그건 왜? 중국이 시진핑 상기가 들어서면서 상하이파를 다 제거해버렸다. 그 말은 중국은 지금 경제를 포기하고 정치만 올인하고 있다.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자금들이 다 빠져나간다. 이 돈이 어디로 갈까? 일본 갈까?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지금은 현재 느낌은 대한민국으로 막 몰려 들어온다. 그래서 의외로 장이 잘 버티다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큰 장이 올 수도 있다. 이 위기만 잘 버티면 이래 본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도 그렇고요. 다음 주도 그렇고 아마 당분간은 계속 개별 종목 장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12월 8일까지. 그러면 12월 9일부터는 이벤트가 벌어지죠. 미국산 이벤트. 12월 9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돼요. 10일 날은 인플레 기대 심리가 발표되고 13일 날은 가장 중요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발표가 돼요. 저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12월 15일 날 금리 인상 여부가 판단은 나겠죠. 그리고 향후 연준에서 어떤 스텝을 밟을 것인지 또 어떤 발언을 하겠죠. 매파냐 비둘기냐. 그러면 13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주 좋게 나왔다. 팍팍팍 떨어졌다. 우호적으로 났다. 그러면 시장은 또 환호하겠죠. 그래 되면 연말 되면 산타랠리가 펼쳐지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시장은 지금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금리 흐름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 미국이 예상하는 것은 한 5.0에서 5.5 정도 금리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올리면 4.5니까 만약 5.0이라고 하면 불과 이제 0.5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지가 올려봐야 얼마나 더 올려? 저 끝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끝이 보인다 하면 저 정도는 내가 견디겠다. 시장이 그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 13일, 그전에는 생산물가 12월 9일, 그러니까 12월 8일까지는 그냥 개별 종목 장세, 이놈 저놈 치고 빠지고 하겠죠. 그러면 저기에 맞춰서 매매를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 12월 한 8일부터는 또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외인 움직임, 환율 움직임, 그런 것들, 선물 움직임 유심히 봐야 돼요. 아, 이거 위험 신호다 하면 일단 또 비중 줄이고 피해야 되는지, 아니면 꿋꿋하게 버텨도 되는지, 아니면 추면을 해도 되는지, 대응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앞으로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은 그렇다. 이래 보시면 되고, 지금 가장, 그죠? 겁나는 거는 금투세. 이거 우리 열성 투사 이순재 님이 한 번씩 이래 말씀드리면 열심히 동참 좀 해주세요. 금투세, 저거,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저거 잘못하면 폭락한 데 있죠. 물론 폭락한 데서 그게 또 끝은 아니죠. 주식은 항상 대응이거든요, 대응. 폭락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전략을 수립해서 또 돈 벌러 가야죠. 그렇지만 비중을 줄일 때, 피할 때, 피신할 때 그거를 선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금투세가 원활하게 끝나면 그런 피난 가고 이럴 일이 없으니까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 차이는 있다. 이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금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한미 금리차가 역전되고 이런 거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느냐 못 가느냐 그거를 더 중요시 여긴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일 외국인들이 이탈을 하면요, 조금 환율에서 요동을 쳐요. 환율이 벌써 불안하게 움직여요. 환율이 상식 밖으로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당연히 또 주식 비중을 줄여야 돼요.
나는 단타니까 환율도 안 보고 금리도 안 보고 동향도 안 보고 이러다 보면 가랑비에 옷듯이 돈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열심히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돼요. 행운에 내 재산을 맡긴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지켜보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아마 우리 밴드 회원님들은 지금까지 내가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이해되실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뭔 말이야? 외계인 말이야?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물가지수, 뭐가지수, 환율이었다고 먹었다고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게 1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 1년 동안 배운 지식은요, 평생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평생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주식하는 동안은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내가 서서 장사를 해도 지금 내가 은행에서 고정금리를 빌릴 것인지 변동금리를 빌릴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건 주식뿐 아니고 한번 배워두면 다양한 분야에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어렵고 힘들지만 꾸준히 정석대로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편히쉬세요.